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어느 만화 속의 주인공도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는 게 처음이라 처음인 것 투성이라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고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도 처음이고 오늘을 사는 것도 처음이죠. 매주 반복되는 월요일이지만 11월 16일 월요일은 모두가 처음인 만큼 조금 서툴고 헤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에 보험만큼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이대 질환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보험 준비하는 노하우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정답이라는 주제로 질병 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전문가와 함께 정답에 가까운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소화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6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내가 지금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보장은 적절한지, 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바람 현정훈 전문가님께서 이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대 질환의 보험 가입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나한테 부족하거나 없는 보장만 가입하는 방법을 전문가처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맞춤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하고 오늘 날씨를 보면 연속해서 미세먼지, 안개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러한 환절기, 겨울철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되는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11월하고 12월인 경우에는 건강검진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달이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내 보험을 한번 체크해서 어떤 걸 꼭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절기, 이 겨울철 그러면 어느 해인가부터 우리나라에는 사만사미 계절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그런 겨울철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가 심부전, 폐색전증, 부정맥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통계를 보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1, 2, 3위를 보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 무려 6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호흡기 질환은 의외로 12%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에 절대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혈관 질환에 더 영향을 미쳐서 사망의 원인도 제일 높은 요인인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절기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과 같은 건강관리가 정말 필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조기 사망률 가장 큰 범위가 심혈관 질환이 무려 72%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만성 폐쇄성 질환이 그다음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이러한 찬 공기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을 보면 6, 7, 8 여름철에 비해서 11, 12 겨울철로 들어오면서 심장 질환 환자 증가 수가 무려 3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도 여름철 6, 7, 8월에 비해서 11월, 12월이 무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보장 준비를 한 번쯤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없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겨울철에는요. 특히 노령에 있어서 심방세동 환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과거 5년간을 보니까 2배 이상 증가됐다고 그래요. 근데 고령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 있어서도 음주나 흡연이라든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점점 이런 심방세동에 대한 환자 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심장 기능이 약화돼서 결국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환자 발생을 높여주는데 이게 무려 5배나 확대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앞서 건강검진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쭉 미루다가 11월, 12월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건강검진 10명 중에 6명이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으로 판정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로 의심된 분들이 이제 세부 좀 더 확대된 그 검진을 통해서 보면 1차 검진에 나왔던 분들이 당뇨병 판정 비율이 무려 50.5%, 고혈압인 경우에는 52.1%가 당뇨병, 고혈압 환자로 최종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내 보험에서 어떤 거가 있는지 없는지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체킹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맥 진단비가 과연 내 보험에는 있을까? 부정맥입니다. 빈맥이나 서맥, 심방세동 같은 진단을 받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 심부전 진단비가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수술 때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명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는 과연 내 보험에서 해주는가? 그리고 흔히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심폐소생 회복하는 심장정지가 왔을 때 과연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내 보험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또 많이 들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맥 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비가 또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5대 혈관에 대해서 위나
식도에 대한 정맥류 진단 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폐와 관련된 폐색전증 진단비는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을 겪고 나면 대부분 그 후유증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 그 장애인 등록 시에 어떤 보상은 있는지, 내 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2020년 6월 이전에 있던 보험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정맥, 심부전, 그다음 심폐소생 회복에 대한 심장 정지, 그리고 위, 식도 정맥류 이런 거에 대한 진단비는 보장되는 상품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하나 좀 더 가깝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 나심장 여사님이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심장 정지가 오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119 구급차로 긴급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정지됐던 심장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과연 부정맥과 심장소생, 심장정지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됐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는 심장정지는 부정맥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치료 이후에 응급실 퇴원 시에 12만 7천 원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경우라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얼마 보험금이 나올까요? 근데 나심장 여사님은 안타깝게도 12만 7천 원밖에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부정맥이나 심장정지,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정지 진단 시에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되는 게 없었거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었으나 부정맥, 심장정지, 소생 관련돼서는 보장 항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하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2만 7천 원밖에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금 최신 버전 플랜을 보면은요, 심혈관 질환이 1과 2로 나눠져서 각각 분리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부정맥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예, 진단만 받았는데도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심폐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같은 경우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밖에 안 될 건데 이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무려 6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꼭 필요한 플랜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요. 심뇌혈관 질환 아까 말씀드린 장애 진단 시에는 1,000만 원. 심혈관 질환을 1, 2, 즉 경증과 중증으로 나눈 것, 뇌혈관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고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 심한 장애 시에는 1억까지 보장받는 이 플랜이 실속형 플랜입니다. 실속형으로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맥, 심부전, 심장 소생에 대한 심장 정지가 왔던 그런 부분까지도 더 보장이 되시는데요. 20년 갱신 기준으로 여성분들 40세는 2만 원, 50세가 2만 9천 원, 50에서는 3만 5천 원, 51세 5만 1천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한 없었던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한테 이런 부분이 없다면 한번 이 추천 플랜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 2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경증과 중증으로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플랜은. 대부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최초 맨 처음 발생한 1회암만 보장이 되는 데 반해서 이 플랜은 경증과 중증을 각각 가입을 하고 각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증 이후에 중증이 왔을 때 또 한 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렇게만 보장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맥이나 심방세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도 경증 진단비로 추가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처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질병 코드가 다 I47, 48, 49, 50, 46.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해주는 질병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경증, 중증 진단비로 분리해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뇌혈관에 있어서는 크게 보장은 차이가 없으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 보험에서는 경증과 중증 중에 어떤 첫 번째 오는 하나만 보장을 해주는 거라면 이거는 각각입니다. 각각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경증 이후에 중증이 왔을 때 또 한 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대 혈관 질환 진단비가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5대 혈관, 자 뭐냐면요, 폐성 심장병, 위정맥류, 식도정맥류, 대동맥류, 대동맥 및 박리, 그리고 죽상경화증, 일명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기존의 어떤 보험에서도 이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 플랜은 이 5가지 혈관 질환의 진단 그리고 수술 시에 보장을 해줍니다. 얼마까지냐면 이 4가지는 각각 2천만 원씩 진단과 수술 시에 각각입니다. 그러면 진단받고 수술이면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맥경화증 경우에는 100만 원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자, 폐와 관련된 부분은 폐색전증, 폐성 심장질환, 폐혈관 질환입니다. 기존에 허혈성에서 해주지 않는 질병 코드고요. 위정맥류, 식도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위나 식도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그게 고장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대동맥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혈관인데 이게 막히거나 벗겨져서 터지기 직전의 상태. 그러면 수술을 굉장히 빨리 해야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단비를 유일하게 해주는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느냐? 건강하신 분은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주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플랜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26가지에 해당되는 질환은 고지만 하더라도 심사 통과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내혈관 질환, 경증, 중증, 그리고 5대 혈관 질환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하고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지 후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 할증이면 부담부 없이 할증 인수가 됩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플랜을 가입할 수 있느냐? 첫 번째, 50세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2013년 5월에 갑상선 입원 수술을 했는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녹내장과 천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2017년에 대장 폴립으로 제거 수술했고 2019년에 녹내장, 2018년에는 염좌와 경추 치료를 받았고 2011년에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대 질환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도 인수가 됐습니다. 또 갑상선암과 고혈압이 동시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성인 경우 뇌진탕 치료 이력도 있고 자궁 상피 내암 치료 이력도 있는데도 입원과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결핵, 그다음 두통과 관련된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했고요. 또 하지정맥류, 그 다음에 염좌 치료가 있는데 하지정맥류도 이 플랜에서는 보장해주는 선택이 가능해서
하지 정맥류는 부담보 조건으로 나머지 2대 질환은 다 보장받는 가입이 가능했고요. 또 C형 간염 복용자도 역시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건 실속형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추천 플랜은 종합형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장애, 즉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장애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뇌졸중, 후유증으로 내발 보행기라든지 보행차를 통해야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경우 1억까지 장애 등록 시 보장이 되고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많은데 그 사망 시에는 또 1억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증인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중증인 경우에는 진단비가 3천만 원씩 보장이 되고요. 5대 혈관, 앞서 말씀드린 대동맥류 박리라든지 위, 식도, 정맥류, 폐 관련된 질환, 그리고 죽상경화증인 경우에 각각 2천만 원, 100만 원 진단 시에 진단비가 나오고요. 수술 시에는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하면 부정맥 심부전 수술까지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혈전 용해 치료비 500만 원씩도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 질환, 후유증으로 15대 장애 시에 1억 원 보장이 되고요. 심뇌혈관 질환 중증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에는 무려 6천만 원. 대동맥류 수술인 경우는 진단비, 수술비 합쳐서 4천만 원. 심부전 부정맥으로 인한 진단 수술에는 3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이 종합 플랜으로 그러면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좀 궁금하시죠? 네.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여성 40세는 2만 원, 50세가 4만 2천 원, 55세가 6만 1천 원, 60세가 9만 3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앞서서 제가 고혈압, 고지혈증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플랜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뇨병이 있는 분,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세 번째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랜보다는 좀 범위가 작을 수는 있지만 무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3위호 조건이기 때문에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이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 심혈관 질환 진단비 1,000,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까지도 비관혈도 동일하게 1,0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 여기에 71대 5대 수술비 각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으로 진단받고 비관혈 수술을 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협심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부정맥으로 비관혈 수술했을 경우에도 2,500명. 그다음에 심부전인 관혈 수술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 플랜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는 20년 갱신형으로 여자 40세가 3만 원, 50세가 4만 5천 원, 55세 5만 8천 원, 60세는 7만 3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큰 부담 없이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이 2대 질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장질환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화혈성 심장질환은 55.8%,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심장이 44.2%인데요. 이 44.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부정맥이 52%, 심부전이 18%, 기타가 30%예요. 즉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에 대한 수술비까지 내가 준비하려면 허혈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타 심장까지 해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갖고 계시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 안 돼요.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근데 제가 이 플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됩니다. 예.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 없이 다른 보험사들은 면책 기간을 최근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플랜은 면책 기간이 없고 비관혈까지도 100%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환절기고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대 질환 꼭 필요한 보장을 만을 내가 선택해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맞춤 설계를 하게 되면 내가 기존의 보험을 무조건 다 해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하고 없거나 부족한 거를 업셀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나만의 플랜을 가입해서 내가 최대한 충분한 가성비 최고의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요, 추위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걱정되는 올 겨울에 2대 질환 보험 최신 버전으로 든든하게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잠시 뒷전이었던 미세먼지 문제 잠잠해지는 듯 보이더니 오늘만 해도 이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추워지면 혈관 질환의 이 위험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미세먼지가요, 뇌와 심장 쪽의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고 사망률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이 미세먼지가 폐 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 폐보다도 오히려 뇌와 심장 쪽의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높인다고 하니까요. 아직 6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유일한 한 가지 보험, 이 신부전이나 부정맥에 대해서도 진단비 주는 보험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이 진단비 500만 원이 아니라 2배인 1,000만 원 이번 주까지만 열려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예전에 이대 질환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요즘 보험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강의 속에서 만나본 보험도요. 갱신이랑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 둘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린 건 이제 갱신형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렸던 1번, 2번, 3번 모두 갱신형, 비갱신형 다 선택 가능하시고요. 갱신형 경우에는 20년, 25년, 30년 갱신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연령이라든지 보험료 부담 적정성을 감안하셔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지금 보험료나 나이에 맞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보험의 기능 중에 진단받으면 이제 보험료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그 납입 면제 기능 있잖아요. 이것도 네. 들어있을까요? 네, 추천드린 플랜은 총 3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번과 2번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진 플랜이다 보니까 요거는 납입 면제 조건이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등록 시에만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가 해당이 되고요. 3번째 플랜은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이라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상해 수술까지도 포함하고 80% 이상 상해 질병 후유장애 시에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단 시 기본적인 이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그 납입 면제 가능하고요. 부정맥이나 신부전 같은 경우에도 장애 등록 시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연락 주셔가지고 자세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특히나 남성분들은 나이가 조금만 있으셔도 이대 질환 보험료가 너무나 비싸지고요. 그리고 뭐 남녀를 불문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미세먼지에 대비를 해서라도 이대 질환 보험은 있으셔도 새롭게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건강지 플랜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반적인 보험들 전문가처럼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 정답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현정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뭐 사람마다 필요한 보험의 모양새는 다 제각기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정답에 가까운 보험을 만들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 좋다 하는 질병 수술비 보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뭐 보장의 범위라든가 이 회사별로 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제가 그 일선에 있으면서 그런 질문 많이 이제 받고 또는 이제 항의성 좀 토로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것들을 좀 요약해서 그거 위주로 질병 수술비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 보시면 가장 많은 그 질의 또는 답답함을 하시는 게 가입할 때는 다 보상된다고 했던 질병 수술비가 정작 보상 청구를 했을 때는 보장 범위가 벗어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비관여 수술이라서 50%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또 많이 듣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이래야만 하느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가입 이후에 이제 질병 수술을 했는데 예. 가입 전에 받고 나서 수술한 거라서 이거는 보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아유, 속상하네요. 너무 이제 억울하죠. 가입 이후에 수술을 했는데 왜 가입 전 걸 가지고 따지느냐라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안 된다는 게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한마디로 다 된다고 그랬는데 뭐 거짓말이었다. 네.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병 수술비 이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그걸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수술비라고 하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질병 수술비 그러면 가장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해 주는 게 질병 수술비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보장하는 한도 금액이 크지를 않아요. 예. 보통 10만 원에서 제일 많은 곳이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만든 게 이거보다 범위는 좀 좁히면서 보장 금액을 넓힌 게 이제 뭐 100대다. 77대다, 112대다 이런 숫자로 된 수술비가 이제 하나의 분류가 되어서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수술비라고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질병 종수술비로 나눴습니다. 예. 종수술비라고 하는 건 수술의 크기, 그러니까 작은 수술이냐 큰 수술이냐 해서 큰 수술일수록 5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고 작은 수술은 1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숫자로 된 수술비는 열거된 그 수술비에 해당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범위가 넓으면 보장 금액이 작은 거고 또 이 범위가 좀 축소돼 있으면 대신에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내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려면 이거를 모두 좀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거나 안내 없이 이제 가입되신 분들이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여 수술과 비관여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숫자로 된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관여 비관여 구분이 없으니까요. 예. 반면에 종수술비는 관여 수술일수록 3, 4, 5종 쪽에 가깝고 비관여 수술이 1종, 2종에 가깝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시고 가입하고 보장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좀 없애려면은 정말 그 종류가 다양한 수술비 각각의 보장 범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 거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질병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할 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10에서 30만 원까지라는 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보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대 질환 수술비예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인데 이것보다 좀 더 큰 게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린 심부전, 부정맥까지도 포함되는 건 심뇌혈관 질환 수술이고요. 이거는
수술 시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이거를 관열, 비관열로 나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내 같은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시는 거라면 관열, 비관열 구분은 없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흔히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있으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하는 걸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걸 보완하는 게 이제 또 5대 기관 수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 뇌나 심장, 간, 폐, 신장, 콩팥인데 이것도 좀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게 최초 하나만 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연간 1회 또는 수술시마다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해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보장받을 때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심장질환 보장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질환이 좀 분류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가장 작은 게 급성심근경색증이고 그거보다 큰 게 이제 허혈성 심장인데 허혈성 심장도 전체 심장 질환 중에 약 반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나머지 45% 정도가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에 대한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수술 시마다 가입 즉시 면책 기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5대 기관 이거 수술비는 어떤 거예요? 5대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 심장, 간, 그다음 폐, 콩팥인데요. 네. 이것도 또 회사마다 다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연간 1회, 어디는 최초 1회, 어디는 수술시마다인데 적어도 연간 1회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 5대 기관 중에 폐에 대해서는 면책을 조항을 많이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면책 조항 없이 모두 해주는 그런 5대 기관 수술비를 갖고 있는 곳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열과 비관열 다 되는 그 숫자로 된 수술비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네.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되려면 질병 수술비 예.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한도가 너무 작으니까 네. 숫자로 된 수술비 뭐 71대다, 77대다, 100대다, 뭐 112대 요거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유의하실 점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사례 중에 가입 전에 진단된 것 때문에 가입 네. 이후에 수술 시에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약관이 개정된 게 반영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인 경우에 가입 전에 진단 받았더라도 가입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게끔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질병수술비 보험 가입 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질병 수술비는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보다 큰 보장 금액을 원하신다면 질병 수술비와 수절에 대한 수술비 또 종수술비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가입하셔야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공부 확실히 해보셨으니까 이제 질병수술비의 사각지대를 다 없애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보장의 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보험금 많이 반복적으로 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연결 바로 해서 실시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고민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보험 방송을 조금 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나이가 제가 50이 다 돼가요. 예. 근데 뭐 이제 솔직히 옆에서 아픈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제가 가입한 것도 오래전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조금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아프시지 않을 때 미리 연락 주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특별히 네. 그러면은 병력 같은 건 없으시고요. 병력은 없는데 예. 이제 제가 올해 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해여서 예. 제가 건강검진 하기 전에 좀 보장 내용도 이렇게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네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40대 후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8년도에 메리츠 뉴 라이프 케어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KB 닥터플러스 건강보험과 마지막으로는 라이나 생명의 치아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지금 내시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에 지금까지 따로 보상받은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시지만 건강검진 앞두고 미리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수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금 뭐 50이 다 돼 가신다고 하셨는데 뭐 딱히 예. 보상받은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건강은 굉장히 잘 챙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되면 많은 분들이 뭐 기존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은 또 내가 뭐 생각지도 못한 작은 질환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 기존의 보험을 조금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는 부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가입되신 부분이 보험료가 4건이 가입돼 계시는데 일단 지금 메리츠 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름 그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여기 보장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네. 지금 일반암 진단비로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보장 부분이 있으시지만 이 부분이 네. 지금 갱신으로 조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뭐 갱신으로 다 상품이 바뀐 시점이라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실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조금 하루라도 입원했을 때는 3천만 원이지만 통원비 같은 경우에 10만 원으로 예전 실손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기존에 뭐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내가 보상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뭐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원 치료비가 조금 한도가 10만 원인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입하신 지금 삼성생명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딱 사망보험금만 준비를 하셨어요. 이 시점에는 뭐 자녀분들이 조금 어리셔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시겠지만 혹시 시청자님 여기에 납입 기간이 몇 년으로 돼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삼성생명 가입한 거요? 네, 삼성생명의 납입 지금 기간제가 보험보. 네. 꽤 길었던 것도 네,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네. 요게 잠깐 보니까 납입 기간이 뭐 37년 납으로 돼 계시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이제 보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좀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다른 보장은 없으시고 사망보험금만 이렇게 1억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네네. 분들은 환급금 위주로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고 연금 전환. 네, 맞습니다. 네네. 유니버셜이 굉장히 기능이 많은 종신보험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는 보장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KB 닥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5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지만 이 보험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100세까지 다른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데 여기에는 네. 뭐 일반암으로 3천만 원대 계시고 이 시점도 지금 15년도에 준비하셔가지고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단비를 많이 못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신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번 운전은 조금씩 하거든요. 네네. 근데 네. 여기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네, 운전자 보험이 예. 있으신데 여기 건강보험 안에 운전자 보험이 들어갈 때는 사실 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추가되지 않아도 보장 내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준비들 하시는데 지금 운전자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식이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에서 지금 운전자 보험에 대한 담보를 배서로 빼시고 그러니까 담보를 빼시고 추가로 좀 운전을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예. 네, 추가로 준비를 한다라면 최소 네. 보험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변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라이나 생명 쪽으로 건강보험을 지금 치아보험을 네.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는 네. 이 상품 또한 보험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2015년도에 넣으셨기 때문에 다른 네. 조금 보장 내용이 조금 제가 일단 짚어드릴게요. 틀니에 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고정
가공 의치라 해가지고 이게 브릿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장하고 임플란트 쪽으로만 준비가 돼 계세요. 그래서 조금 네.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돼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갱신보험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네. 보험료에 대한 갱신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이 부분은 잘 유지하시다가 조만간 이렇게 치아 쪽으로도 뭐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유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점검을 다 받으신 다음에 치아 쪽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총 4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뉴라이프 케어 보험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원비가 10만 원이면 굉장히 통원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적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실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 보장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문의드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은 없으시지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같은 경우에도 보장 내용이 조금 변경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경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착한 실손으로 갈아탄다라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통원비 10만 원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약제비 5만 원에 통원비 5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불이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착한 실손을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기존 보험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손으로 간다라면 통원비에 대한 부분의 보장이 조금 더 훨씬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입하는 본인 부담 금액도 조금 늘어나고 보장되는 부분도 도수 치료라든지 비급에 대해서 조금 공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꼭 이 실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변경하는 부분을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입 기간이 37년인데 기존에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 또 추가로 보완을 한다라면 보험료에 대한 증액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지금 한 30% 조금 넘게 납입을 하셨으니까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조금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납입한 보험료로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은 조금 축소되지만 그래도 해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청자님한테 장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KB 닥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운전자에 대한 담보만 조금 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치아 건강 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셨다가 차후에 조금 정리하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보험료는 10만 원 쪽으로 좀 축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지금 암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기존 보험이 KB 빼고는 다 80세로 돼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도 90세든 100세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뇌혈관이나 혈성이 지금 굉장히 진단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신다라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40대가 넘어가면 1,000만 원 정도 진단비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다른 수술비까지 아까 저희가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질병 종수술비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요즘 71대 네네 이런 수술비도 많잖아요. 그런 수술비도 조금 보완을 한다라면 충분히 시청자님 나이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건강채로 7만 원 안쪽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지금 납입 기간이 무려 40년 가까웠던 종신보험은 이제 보험료는 내지 마시고 기능만 들고 가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갱신이나 만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메리츠 증권 정리하면서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장 가성비 참 유리한 보험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전체 10만 원 줄어들었고 오르지도 않는다고 하니까요. 실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납입 감액 완납 부분이나 또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나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내가 아프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시청자분처럼 건강검진 받기 전에 연락 주셔서 보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